긴급진단, 유인촌 문체부 공식 입장. 정몽규 체제 사실상 종료. 홍명보 무역, 대표팀 감독 재선임 절차 가능.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앞에서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과 관련해 정몽규 체제가 끝나는 게 맞다 라는 작심 발언을 했다. 박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뭐가 문제인지 문제의식이 없고 공감 능력도 없다. 풀어나갈 능력도 없다. 며 이같이 비판했다. 박 의원이 발언을 할 당시 그의 앞자리에는 정 회장과 홍 감독이 증인으로 앉아 있었다. 박 의원은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의 선임 과정을 언급하며 전력강화위원회를 당일에 소집해 그날 통보하고 30분 뒤에 발표했다. 며 모두가 위험하다고 하는데도 파리올림픽을 이끌어야 하는 황선홍 감독을 굳이 A매치 임시감독으로 겸임시켰다고 했다. 이어 결국은 파리올림픽 진출에 실패했고 홍명보 감독 상황까지 이어졌다. 며 이런 무능력 무원칙 불공정은 지금 정몽규 체제가 이어지는 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 회장과 홍 감독이 눈치를 보지 않는 것 같다며 그 이유는 정 회장과 홍 감독은 일반 사람들과 살아온 궤적이 좀 다르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 회장은 대기업 가문이 자제로 태어났고 홍 감독은 어렸을 때부터 최고의 엘리트로 자라왔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구나. 그래서 우리들의 눈치를 보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개인의 견해를 말했다. 또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축구협회에 구체적으로 개입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며 예컨대 축구협회 인사권에 우리는 전혀 개입할 수 없다. 아무리 국민들이 팬들이 경기장에서 정몽규 아웃, 홍명보 아웃을 외쳐도 협회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눈치를 보지 않아서 이 많은 문제들을 문제라고 느끼지도 않는 것이라며 이 닫혀있는 조직을 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은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선임부터 시작됐다. 당시 파올로 벤투 감독 후임으로 선임된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정몽규 회장이 직접 발탁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후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등 최상급이라고 평가받던 선수들의 기량에도 지난 2월 카타르에서 막을 내린 2023 아시아축구연맹 AFC 아시안컵 4강 탈락하는 충격을 안기며 비판받았다. 특히 팀 훈련 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화상으로 참석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커졌다. 축구협회는 클린스만 감독을 해임했고 전력강화위원을 통해 새로운 대표팀 수장으로 홍명보 감독을 선임했지만 논란은 그치지 않았다. 박주호 전 의원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폭로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심지어 홍명보 감독과 2002년 월드컵 당시 함께 뛰었던 이천수, 이영표, 박지성까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최용재의 까칠한 축구, 정씨 왕조 독재 31년 그리고 권력 홍위병 19년. 몰아내자 하나된 대한민국. 1993년 정몽준 대한축구협회장이 등장했다. 47대 회장이었다. 그는 48대, 49대, 50대 회장까지 사연임을 했다. 51대 현대가 출신 조중현 회장이 잠시 자리에 앉은 후 2013년 정씨 왕조가 다시 들어섰다. 정몽규 회장이 취임했다. 그는 52대, 53대, 54대 회장까지 3연임에 성공했다. 정몽규 회장은 정몽준 회장처럼 4연임에 사실상 도전장을 내밀었다. 정씨 가문이 너무나 잘해서 연임을 할 수 있었을까? 아니다. 견제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토록 오랫동안 한국 축구 위에서 군림할 수 있었다. 맞다. 독재다. 대한축구협회, 축구협회가 정씨 가문이 사조직이 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공과 과가 모두 있다. 정몽준 회장 당시 축구협회는 기틀을 잡아가는 시기였다. 정몽준 회장은 선구자 역할을 했다. 1993년부터 2009년까지 16년 동안 집권한 정몽준 회장은
한국 축구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안겼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 및 4강 신화, 그리고 축구 외교 성장까지 한국 축구 위상을 높이는데 공헌한 것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집권 기간이 길어질수록 잡음이 커졌다. 선구자는 독재자로 변했다. 역사는 말한다. 독재는 부패할 수밖에 없다고. 정몽준 체제도 그랬다. 정몽준 회장은 절대적인 권력을 휘둘렀고 주류와 비주류, 여권과 야권의 불화는 끊이지 않았다. 때문에 임기 말 정몽준 회장 독재에 대한 반감이 선구자로서의 존경보다 더욱 커졌다. 정몽준 회장도 물러나야 했다. 그리고 다시 정씨왕조 정몽규 체제가 들어섰다. 틀을 만드는 시대는 지냈고 새로운 변화를 추진해 세계로 뻗어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한국 축구는 다시 독재의 그늘에 들어와 버렸다. 한국 축구는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정몽규 회장이 취임했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현대가의 색깔을 정리하는 것이었다. 정몽준 회장의 밝은 색깔은 계승하고 어두운 색깔은 지우는 것이다. 정몽규 회장이 취임한 후 가장 먼저 강조한 것 역시 축구계의 화합과 통합이었다. 그런데 정몽규 회장은 어두운 색깔만 계승했다. 정몽규 회장 역시 공과 과가 있다. 그런데 과가 압도적으로 크다. 정몽규 회장이 수장으로 취임한 뒤 한국 축구는 내리막길을 걸었다. 축구협회 행정 난맥상과 도덕성, 그리고 대표팀 부진까지 어느 하나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또 정씨왕조 독재 시스템도 이어졌다. 일단 그는 취임 당시 했던 가장 중요한 공약을 지금까지 지키지 못하고 있다. 정몽규 회장은 1,000억 원 수준의 축구협회 예산을 임기 기간 내 2,000년에서 3,000억 원으로 올려놓겠다고 약속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음에도 당당하다. 약속을 지킬 생각도 없는 듯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축구협회 임직원 법인카드 사태를 비롯해 거스 히딩크 감독 복귀 논란, 승부조작범 사면 추진,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선임, 40년 만에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 등등 정몽규 회장 체제에서 변화와 혁신을 약속하며 미안한 척 도돌이표를 찍은 것이 도대체 몇 번째인가. 불신의 정점을 찍고 있다. 그럼에도 그는 사연임 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사연임에 대해 정몽규 회장은 거취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심사숙고할 것이다. 내 미래에 대한 결정은 역사가 평가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씨왕조의 장기 독재는 정씨 가문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들은 한국 축구를 지배했다. 그렇다면 축구인의 역할도 필요했다. 정씨왕가의 권력을 지켜줄, 또 자신들의 방식을 앞장서서 실행해줄 홍위병이 필요했다. 그들이 선택한 이가 바로 홍명보다. 선수로서 한국 축구 최고 레전드 중 하나다. 이런 그에게 정씨왕조는 온갖 특혜를 몰아줬다.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은 채 대놓고 한국 축구인 그 누구도 받지 못한 엄청난 선물을 줬다. 2005년 자격증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 대표팀 코치가 된 것부터 연령별 대표팀 감독 탄탄대로 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결승 진출에 실패했지만 경질되지 않았던 감독. 성인팀 지도 한번 해보지 못했지만 월드컵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유일한 감독. 예견된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실패에도 유임을 추진한 유일한 감독. 중국으로 가 팀을 강등시켜 갈 곳이 없었던 홍명보. 정씨왕조는 행정 경험이 전무했던 이를 축구협회 행정의 수장인 전무이사로 선임했다. 그리고 월드컵 대표팀 감독을 입원하는 유일한 감독까지 왔다. 받은 게 있으면 돌려줘야 하는 법. 이런 엄청난 특혜를 받은 홍명보는 홍위병이 돼 정씨왕조 권력 유지에 앞장섰다. 정씨 가문 축구협회 사조직화에 가장 큰 공이 있는 절대 충신이다. 19년이다. 본격적인 특혜를 받기 시작한 지가. 정씨왕조가 뒤에 있으니 무서울 것이 없는 홍명보. 그의 특권의식은 세상과 한참 동떨어져 있다. 절대 권력이 자신을 밀어주니 그 역시 정씨왕조처럼 영웅놀이에 심취해 있다. 자신이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 속에 빠져 살고 있다. 한국 축구를 위해 나를 버렸다.
한국 축구를 위해 봉사하겠다. 최고의 자리에서 최고의 혜택을 누리며 최고의 연봉을 받고 하는 일. 그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현안 질의에서 2006년 무자격 코치 특혜를 지적하자 홍명보는 내 위지와 상관없이 코치를 했다. 당시 나는 은퇴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고 월드컵 대표팀 감독이 바뀌었다. 거스 히딩크와 함께했던 코치 핀 베어백이 한국인 코칭 스태프가 필요하다며 나에게 활동해달라고 했다. 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할 수밖에 없었다. 내 당시 상황을 알아달라고 말했다. 너무나 당당하다. 부끄러움이 없다. 왜 정씨왕조의 모든 좋은 부탁은 홍명보에게만 몰리는 것인가? 이것이 특혜다. 그리고 자신이 자격이 안 되면 거절하는 건 상식이다. 그것이 공정이다. 무자격으로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건 욕심이다. 욕심을 부려놓고 규칙을 깨놓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 지금도 똑같다. 공정과 상식을 깨뜨리며 감독직을 꿰차놓고 당당하고 부끄러움이 없다. 정씨왕조와 홍위병은 똑같은 길을 걷고 있다. 환상의 궁합이다. 특혜를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서로를 위해 할 일을 하는 것이다. 모두가 아니라고 해도 그들에게는 맞다.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처음에는 사퇴하라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그들은 과거 진부한 전략을 또 들고 나왔다. 시간을 끄는 것. 시간이 지나면 여론이 잠잠해질 거라는 것. A 대표팀 경기 결과가 좋으면 자신들을 응원할 거라는 것. 본인들은 절대 사퇴할 생각이 없다는 것. 시대가 지났다. 그런 전술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이는 국민과 축구 팬들을 무시하고 오롱하는 것이다. 시간을 끌수록 그들은 더욱 깊은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지금은 분위기가 바뀌었다.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의 사태가 아니다. 몰아내자는 분위기다. 그토록 어렵다는 여야 대통합을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가 해냈다. 싸우기 바빴던 여당과 야당은 한 목소리로 두 사람을 질타했고 몰아내는데 힘을 합치고 있다. 국회와 정부도 발을 맞추고 있다. 문체부는 감사를 진행했고 곧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는 현안 질의에 끝내지 않고 국정감사도 진행한다. 여기에 국민도 마음을 맞추고 있다.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가 진정 국민 대통합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하나가 됐다. 정씨왕조 독재 31년, 권력의 홍위병 19년, 하나된 대한민국은 이제 정말 이들과 이별할 때가 됐다. 역사는 말한다. 부패한 독재는 반드시 몰락한다고. 지금이 그 시기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정씨왕조 독재 35년, 권력의 홍위병 23년을 참아내야 한다.